예, 일단 표정이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좀 굉장히 잘못된 표정이라고 보고요.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뻔뻔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몰랐대요. 이건 앞으로도 인사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할 일이지 뭐 정무적 책임감이라고 그랬나요? 뭐 이상한 네, 이런 사과는 처음 보고요. 그러니까 저 표정은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한테 우리가 봤던 표정이죠. 제 둘의 공통점 뭐냐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나? 기소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못하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검증의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도구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도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표정이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좀 굉장히 잘못된 표정이라고 보고요.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럼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방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뻔뻔해요. 성환영 대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번에 저런 비겁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몰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야? 그랬더니 구조적인 문제니까 구조를 고치겠대요. 인사검증 항목을 더 넣겠대요. 그걸로 결정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식구 나랑 같이 인연이 있었던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사람이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해도 다시 인사가 추천이 되고 그 사람이 임명하는 절차가 반복된다면 이건 앞으로도 인사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할 일이지 뭐 정무적 책임감이라고 그랬나요? 뭐 이상한 네, 이런 사과는 처음 보고요.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사과를 정말 못 하시잖아요. 근데 남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렇게 어렵나? 근데 이건 확실히 잘못했거든요. 이 사안은 확실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최종 책임자는 뭐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기가 그렇다면 저는 결국 법무부 장관 아닌가. 그럼 자기가 이거를 맡지 말았었어야죠. 인사를 자기가 검증하는 걸 맡았잖아요. 최종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표정은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한테 우리가 봤던 표정이죠. 제 둘의 공통점 뭐냐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나? 기소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못하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계속 보니까 기소가 안 되면 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냥 저 업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한 표정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그래서 누가 검증을 했는지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 폼날 때는 나와서 쿨하게 무슨 뭐 다 공개하는 정보고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는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민 장관이랑 똑같이 또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인사정보관리단이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공무원들의 정보를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써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마 검사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필요하면 더 쓰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제가 옛날 그 발언이 생각나서 2021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권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에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됐다.
아니 지금 장면 아니야? 이렇게 전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 지금 검찰 출신들이 이권 카르텔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획일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내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고 신뢰했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자, 국정 운영하자. 왜? 우리가 제일 유능하잖아. 정치인들 다 부패했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검찰 출신 인사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검찰 출신 인사가 검증을 하고요. 검사 출신 인사가 추천을 하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이런 견제와 균형이 빠진 인사 구조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검찰공화국 만들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인사가 반복되면은요, 이거 나라가 예전에 군부 엘리트 시대 있잖아요. 군인 출신이 가장 뭐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미개한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까지 들어요. 네. 그 아쉬움이 있어요.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까지 올라간 발언 중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되고 또 대통령 되고 나서는 자기한테 충성심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공화라는 말이 좀 거기다 붙일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화국.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우리 이 네 사람 다 비판적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